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날입니다. 오늘 재향 군인의 날인데요. 뉴욕 맨해튼에선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 재향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도 수많은 인파를 수용하는 뉴욕 맨해튼이지만 오늘은 사람들의 발길로 도시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성조기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곧이어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의장대가 등장하며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오늘 행사는 재향 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퍼레이드로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It's great. Today's a beautiful day. It's a good day to be a veteran today. Well, I'm a veteran, and I figured it doesn't hurt me much. These guys, we all sacrificed. I could sacrifice one morning and hang out with my veteran brothers and sisters. 오늘 행사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동부 해군동지연합회,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등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재향 군인들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극기가 달려있는 자켓을 입고 있는 한 미국 남성은 자신 역시 베트남전 당시 한국에서 싸운 참전 용사라며 한인 재향 군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Yeah, I'm very proud. I'm a veteran myself. I'm very proud to be at the parade. It's great to see the city of New York honoring their troops, our fallen dead. It's a very good time to remember our veterans and give them thanks. That's why we have the freedom to be here today. Very proud of the Korean people, what they have done for their people. It's remarkable. 재향 군인의 날을 맞은 오늘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전사자들의 이름을 노란 리본에 적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날이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을 뒤로하고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인 동포회관 건립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퀸즈 한인회의 역대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인 동포회관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역대 회장단은 어제 플러싱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 모임을 열었습니다. 회장단은 류재봉 회장에게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함께 추진해왔던 동포회관 건립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종학 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이 전직 회장단의 뜻이라고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던 회장과 이사장이 사퇴를 반려하고 기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와 같은 역대 회장단의 뜻을 반영해 오는 21일 이사단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5대 회장 청빙안과 이사장 선임안, 동포회관 추진위원회 재구성 안건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포회관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던 이명석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 측에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민주적 운영의 보장을 공개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퀸즈 한인회가 단독으로 동포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번째, 뉴욕에서 첫 번째 에볼라 감염자였던 크레이그 스펜서 박사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 긴장했던 뉴욕시가 평정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스펜서 박사에게서 더 이상의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펜서 박사는 오늘 맨해튼 벨뷰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기니에서 에볼라 감염 환자를 치료했던 크레이그 스펜서는 지난 10월 23일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스펜서에게 항바이러스 치료와 혈장 치료를 한 데 이어 에볼라에서 완치된 낸시 라이트볼의 혈청을 주입했고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펜서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뉴욕 지하철과 브루클린 볼링장, 맨해튼 식당 등을 방문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과 갱신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벌써 시행 2회째를 맞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신규 가입과 갱신에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면서 기존 가입자는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신규 가입자는 내년 2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건보거래소와 뉴욕 건보거래소 웹사이트 등은 오바마 케어 가입 및 갱신 시작을 앞두고 어제부터 각 보험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건보거래소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메인 페이지 아래 2015 플랜 컴페어 항목을 클릭하면 각 보험사가 등급별로 제공하는 각종 플랜들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 Individuals and Families 항목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험 플랜과 적용 가능한 혜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부는 어제 2015년에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900만 명에서 9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고 학군을 찾아 몰리는 한인들. 그래서인지 뉴욕시에서도 한인 밀집 지역의 학군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약 3분의 1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 수준과 학업 진척도, 교육 환경과 대학 진학 준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A에서 F까지의 등급제 대신 최우수와 우수, 발전 중과 미달 등의 4등급으로 학교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25학군 소속의 43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3개 학교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18개 학교는 우수 등급, 12개 학교는 발전 중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달 등급을 받은 학교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들이 많은 초중고등학교로는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고등학교와 PS21, PS22, PS29, 그리고 PS79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플러싱 고등학교는 발전 중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26학군에서는 31개 학교 가운데 10개 학교가 최우수, 8개 학교가 우수, 1개 학교가 발전 중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인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는 PS31, PS173, 그리고 IS266, 퀸즈 티칭 고등학교가 최우수 등급을,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와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별 평가 결과는 시교육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도 인종 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마리화나 규제도 특정 커뮤니티 차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뉴욕시경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체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빌 브렌튼 시경국장은 오는 19일부터 25g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체포하는 대신 법원 소환 명령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수배 중인 상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불체포 방침에서 제외됩니다. 시경은 그동안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적발하면 일단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한 뒤 지문을 채취하고 수배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수배된 사실이 없거나 마리화나 양이 적으면 법원 소환 티켓을 발부하고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에는 약 5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런 단속이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집중돼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이 벤스 맨해튼 검사장은 이번 불체포 정책이 형사법원의 사건 과밀 현상을 해소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경우 세탁세제를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사탕 모양의 일회용 빨래 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협회는 2012에서 2013년 전국 독성물질센터에 접수된 6세 미만 어린이의 일회용 세제 안전사고 건수가 무려 17,23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해 동안 응급실로 실려간 경우는 769건이었으며 의식을 잃은 경우가 30건, 발작을 일으킨 경우가 12건이었습니다. 신고된 케이스의 79.7%는 어린이들이 이 제품을 삼킨 경우였습니다. 전국 독성물질센터 연합은 올 들어 지난 9월 30일까지 5세 이하 어린이의 일회용 세제 관련 사고가 8,915건에 달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품이 고밀도로 농축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일반 세제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가 이를 삼킬 경우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간 상태에서 비빌 경우 각막이 손상될 위험성이 크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내일 올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예상되면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비가 온 뒤 오후 1시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가 되면서 맑은 날씨로 바뀔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이로는 이번 주 최고 기온이 화씨 40도대로 떨어지고 다음 주에는 30도대까지 떨어지면서 오는 18일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13일 최고 기온은 49도로 떨어진 뒤 14일에는 45도까지 내려가고 최저 기온도 각각 36도와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15일과 16일, 월요일인 17일에도 차가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18일에는 최고 기온이 37도에 그치면서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60% 가능성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